지구는 완벽한 구체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발밑 수킬로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지각 깊숙한 곳에서 지구는 수십억 년간 식어왔지만 균일하게 식지는 않았습니다. 태평양 쪽은 열을 더 빨리 잃는 반면 아프리카 쪽은 열을 더 오래 가두어 손실을 늦춥니다. 이 차이 때문에 지구는 끊임없이 요동치며 지진이 땅을 갈라놓고 화산이 지표를 뚫고 솟아오릅니다. 지구를 꺼진 거대한 엔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바깥은 먼저 식지만 깊은 내부에는 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부 열은 행성이 형성될 때 남은 에너지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지구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열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심은 뜨겁고 나머지는 천천히 식어간다고요. 하지만 오슬로 대학교 연구팀이 4억 년 전으로 되돌리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열이 실제로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추적했을 때 매우 다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냉각은 전혀 대칭적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반대쪽보다 훨씬 빠르게 식고 있었죠. 그 차이는 놀랍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바다가 지배하는 태평양 반구는 아프리카 유라시아 쪽에 비해 약 50켈빈, 섭씨로 약 50도나 더 냉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단열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는 여러 겹으로 쌓인 오래된 대륙 지각 위에 있습니다. 태평양 쪽은 그 반대죠. 대부분이 바다이고 훨씬 얇은 지각 위에 있어 열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위를 덮은 차가운 바닷물이 끊임없이 열을 빼앗아갑니다. 태평양 쪽이 이렇게 빠르게 식기 때문에 깊은 지하의 암석이 무거워져 핵을 향해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슬로모션 컨베이어 벨트가 지각을 함께 끌어내리는 것과 같죠.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으면서 판의 가장자리를 잡아당겨 응력과 해구, 지진, 그리고 화산 열도를 만들어냅니다. 지구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은 환태평양 조산대라 불리는 거대한 고리에서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해저가 차갑고 무거워져 행성 깊숙이 가라앉죠. 가라앉는 암석은 수천 킬로미터를 내려가다가 지구 핵 바로 근처에 자리 잡은 대륙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과 충돌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블롭이라고 부르는데 무거운 해저가 끊임없이 그 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블롭은 납작하게 눌려 무겁게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아프리카 아래에는 무게 역할을 하는 침강판이 많지 않습니다. 그 압력이 없으니 아프리카 블롭은 자유롭게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위로 밀어올리며 아래에서 지면을 들어올리고 대륙 전체를 변형시키죠. 사실 이 상승하는 덩어리는 이미 지표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대지구대로 알려진 거대한 균열이 아래에서 밀려 올라오는 힘에 의해 서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압력이 너무 높아져 아프리카는 말 그대로 둘로 갈라지고 그 틈으로 새로운 바다가 밀려들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는데 이 블록들이 사실 테이아라는 고대 행성의 잔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테이아가 수십억 년 전 지구와 충돌했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 달이 되었지만 무거운 파편들은 지구 깊숙이 가라앉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구 내부가 이렇게 비대칭인 이유는 말 그대로 다른 행성의 파편이 내부에 묻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담한 가설에 불과하죠. 기원이 무엇이든 블롭은 중요한데 행성을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쪽에서는 차가운 판이 계속 가라앉아 쌓이고 반대쪽에서는 깊은 곳에 열이 축적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밀어올립니다. 한쪽은 하강 운동이, 다른 쪽은 상승 운동이 지배하죠. 이 불균형은 멘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성의 정중앙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구의 내핵이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액체, 철이 서서히 고체로 변해 핵에 붙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곳에서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죠. 내핵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러면 행성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내부는 단단한 금속공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내부 물질이 서서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응력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끌어당겨 표면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고 핵을 꽤 둥글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꽤 둥근 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구 내부가 얼마나 불균일한지 실제 사례를 보고 싶다면 인도양을 보세요.
지하에 질량이 많은 곳에서는 중력이 조금 더 세게 당기고 질량이 적은 곳에서는 덜 당깁니다. 인도양 한가운데에 인도양 중력구멍이라 불리는 거대한 이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지구의 인력이 정상보다 약합니다. 너무 약해서 해수면을 보통 높이로 유지하지 못하고 물이 실제로 아래로 꺼집니다. 항해하면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세계 다른 바다보다 약 90m 낮은 곳에 있는 셈입니다. 행성 깊은 곳에 질량 부족이 만들어낸 바닷속 보이지 않는 계곡인 거죠. 하지만 매끈한 표면 뒤에 복잡한 내부를 숨기고 있는 건 지구만이 아닙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지구의 중력이 달의 자전을 늦추어 결국 고정시켰고 한쪽 면이 영원히 지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달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이는 달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했습니다. 앞면은 항상 지구를 향했고 뒷면은 항상 깊은 우주를 향했죠. 이 오랜 배치가 달 내부에 열이 저장되고 방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사가 그레일이라는 2대의 탐사선으로 달의 중력을 측정했을 때 러브수라 불리는 값을 산출했습니다. 이는 행성이나 위성이 중력에 의해 얼마나 변형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달의 러브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내부가 예상보다 부드럽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중력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했을 때 이 유연성의 대부분이 지구를 향한 쪽에서 비롯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달의 앞면은 깊은 곳이 더 부드럽고 따뜻한 반면 뒷면은 더 차갑고 단단합니다. 측정 결과 앞면의 멘틀이 훨씬 더 뜨겁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표면에도 드러납니다. 앞면이 매우 뜨겁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고대 용암이 쉽게 지각을 뚫고 표면을 뒤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이는 그 큰 어두운 반점들이 만들어진 거죠. 반면 뒷면은 더 차갑고 단단해서 용암이 같은 방식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태평양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는 그저 제자리에서 회전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속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 전체가 마치 벌레떼를 뚫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은하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주에서 떠도는 물체들은 지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쪽에 부딪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태평양이 행성의 그쪽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바다나 대륙보다 더 많은 충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묘한 우연을 만들어냅니다. 내부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하는 반구가 외부에서 날아오는 것들의 세계 최대 무덤이기도 한 겁니다. 너무나 광활하고 외진 곳이기에 우주기관들은 이 바다의 가장 먼 좌표를 포인트 니모라 불리는 우주선 묘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인공위성과 미르 같은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바로 그곳에 추락시킵니다. 결국 태평양은 두 방향에서 충격을 받는 셈이죠. 우주로부터의 우연한 충돌, 그리고 우리의 의도적인 충돌. 지구는 쉬지 않습니다. 대륙은 이동하고 바다는 열리고 닫힙니다. 수억 년 뒤면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태평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메리카 대륙이 아시아와 충돌하고 새로운 바다가 행성의 주요 방열판이자 전면 범퍼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거대하고 차갑고 불운한 바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